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은 전 세계의 핵심 광물 보복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반도체용 희귀 금속에 대한 전격적인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경쟁의 수싸움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첨단 장비와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통제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차단하자 중국이 비장의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최근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 36개 이상의 광물에 대해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전 세계 전기차, 태양광 방위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에 대한 맞불 조치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대적으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시작했으며 네덜란드와 일본 등 우방국들도 끌어들여 중국에 반발을 샀는데요. 게다가 미국은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AI 반도체의 수출을 차단했는데 최근 들어 저사양 AI 반도체까지 수출 통제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특히 옐런 장관의 방중 직전 이뤄진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유럽과 일본 등의 미국의 대중 견제에 함부로 동참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조치에 가장 큰 불똥이 튄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핵심 광물 탈중국화를 위해 유럽과 주요 광물 안정적 공급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 때마다 일본은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는데요.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는 아예 일본이 주 타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다양한 광물 중에서 하필 갈륨과 게르마늄을 통제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광물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등 효율성이 좋은 화합물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핵심적인 원료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할 경우 다른 국가들은 단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이 있는 국가들조차 환경 오염 때문에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특히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 원료입니다. 게르마늄은 기존 차량용 반도체의 주요 소재로 갈륨은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특성상 재료 하나에 수급이 막힐 경우 제조 라인은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갈륨 및 게르마늄 공급망이 마비되면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의도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중국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지연시킴으로써 지난 2021년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재현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세계 자동차 생산 설비가 멈췄고 이를 기점으로 미국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서 공급망 재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해당 광물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를 선택한 만큼 수출 제한 국가 리스트에 어느 나라가 오를지도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목표 대상은 분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대만 이 네 나라가 분명한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자동차 생산 지연 사태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은 도요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도요타가 주춤한 틈을 타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중국의 이번 광물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에 대한 견제는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제품군은 전력 반도체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 위주여서 해당 광물에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중국이 향후 수출을 통제하는 광물 리스트를 확대할 경우 한국 역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일본 때리기는 핵심 광물 수출 규제로 옥죄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가장 아픈 부분인 후쿠시마 수산물로 일본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해 건건히 방사선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수산물이 중국 검사대를 통과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리게 되는데 일본 어민들의 수산물 중국 수출길은 막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은 지난 7일 중국판 카톡인 위챗 채널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식품에 미칠 영향을 주시한다면서 적시에 일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소비자 식탁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건건히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한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렇게 건건히 검사를 한다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통관에만 한 달이 걸리고 신선도 유지가 생명인 수산물의 경우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산 냉장 수산물의 통관은 2주가량 소요되고 냉동품은 한 달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관 절차가 최대 한 달까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자마자 베이징 최대 수입 수산물 시장에는 일본산 수산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있던 자리는 캐나다와 싱가포르산 수산물로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온 식품,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용 수생동물을 포함해 동봉된 증빙 서류를 엄격히 심사하고 100%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자 베이징 최대 수입 수산물 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들이 아예 사라진 것입니다. 중국 수산물 상인들은 중국 당국의 조치는 일본산을 수입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서 들여오는 수산물도 많아서 아직은 불편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은 한화 7,900억 원어치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일본 어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미 중국 수산업자들 사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단념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 상하이에 있는 한 일식집 주인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이 13일 이후로 전달되지 않아 스페인산 참치로 재료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과학적 근거를 갖고 논의하자면서 수입 규제 철폐를 촉구했지만 당장 중국의 강력한 보복에 대해 맞설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주변국의 반발에도 올여름 방류 방침을 거듭 천명한 일본은 방류를 위한 막바지 젠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악천후를 피해 방류를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류 시기를 정부와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이 원전 주변 지역의 어민들과 잇따라 만난 데 이어 기시다 총리도 이번 달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측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일본 내 여론은 80%에 이릅니다. 일본이 IAEA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자신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일본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핵심 광물 수출 규제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조사까지 중국과 일본의 대결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